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9월은 공모주가 SW와 명인제약 딱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명인제약이 특히나 기대주로 꼽혀왔죠. 이번 주는 명인제약과 삼성스펙 11호가 일정상으로 겹쳐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비례자금은 명인제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명인제약은 굳이 긴 설명 없이 제약사라는 거 이름만 보면 알 수가 있죠.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의약품으로는 잇몸 질환 치료제인 이가탄과 변비약 메이킹큐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 회사의 실적을 이끌고 있는 제품군은 전문 의약품 쪽인데요.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정신신경용제, CNS 치료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파킨슨, 조현병, 우울증 이런 신경질환 치료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24년 기준으로 전문의약품 매출 비중이 75.8%, 일반 의약품은 14.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CNS 분야에서는 국내 1위의 탄탄한 기업이라고 해요. 의약품 조사기관 IQVIA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명인제약이 CNS 시장의 점유율 1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보시면 명인제약이 5.99%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2위는 환인제약이 5.60%, 3위는 대웅바이오가 5.30%, 되게 다 바짝 뒤를 쫓고 있네요. 4위는 한국얀센, 5위는 비아트리스 순서입니다. 점유율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무래도 정신과 계통의 약물은 환자별로 맞춤 처방이 되기 때문에 기존 약물에 익숙해진 환자들이 약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도 있고요. 의사들 또한 검증된 기존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점유율 또한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규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고 시장에 선두 진입한 기업들이 일정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선점한 채로 경쟁을 하는 그런 소수 과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환인제약은 본인들이 1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명인제약이 제시한 IQVIA 데이터에는 제휴 제품의 매출이 합산되지가 않는데 환인제약은 자사제품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와 제휴를 통해서 오리지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걸 합산하면 우리가 1등이다. 근데 그냥 결국에는 명인제약과 환인제약 투톱 차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인제약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차별화되는 경쟁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단독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00여 종의 CNS 치료제를 확보했고 이 중에 31종은 단독 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경쟁사들은 단독 의약품이 1개에서 7개 정도인 것에 비하면 확실히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특허 만료 의약품에 대한 우선 판매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주로 취해왔어요. 이 우선 판매권이란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을 때 그 복제약을 최초로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하거든요. 한국에서 우선 판매권을 받으려면 특허에 도전하는 동시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요. 이때 타사보다 가장 먼저 퍼스트 제너릭, 퍼스트 복제약으로 허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도전에 성공하고 경쟁사보다 먼저 품목 허가를 따내게 되면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9개월 동안 독점 판매권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은 경쟁사들이 동일 약물을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출 독점의 효과도 크고요. 가격 경쟁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도 높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쟁력, 연구 개발부터 원료 의약품의 생산, 완제 의약품 제조, 그리고 판매 유통까지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된 인프라를 구축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주요 API 중에서 17종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원재료 공급 안정성도 높이고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했고요. 이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환인제약에 비해서 명인제약의 수익성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4년 기준 명인제약의 영업이익률은 34%나 되는 반면에 환인제약은 8%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화된 생산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첫째, 장기 지속형 주사제. 얼마 전에 상장한 G2G 바이오가 약효 지속성 주사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죠.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펠렛 제형 기술도 축적을 해놨는데 이 펠렛은 의약품을 과립 형태로 만들어서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제형입니다. 기존 경구용 약물보다 위와 소장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도록 방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대요. 그렇다면 이 펠렛 제형의 계량 신약 개발도 가능해지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약물 전달 시스템, 어떤 약물에도 적용이 다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갖췄다는 게 제약사로서의 또 경쟁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사가 약 1,300억 원을 투자해서 펠렛, 캡슐 전용 생산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공장의 캐파는 현재 약 5천만 캡슐에서 연 2억 5천만 펠렛 캡슐까지 5배나 확대될 예정입니다. 27년 3분기에 본격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자체 의약품도 만들고 다른 제약사의 펠렛 의약품까지 위탁해서 생산을 해주는 CDMO로 넓혀가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펠렛의 시장 규모가 29년에는 약 43조 원까지 상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는 펠렛 전용 공장을 미리 만들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신약 포트폴리오도 개발 중인데요. 이탈리아의 바이오 회사인 뉴론과 올해 1월에 조현병 치료제 에베나마이드의 한국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국내 조현병 치료제의 시장 규모는 약 2천억 원 정도인데 이 중에 약 30%가 에베나마이드가 타겟으로 하는 저항성 조현병 환자라고 해요. 현재 국내 임상 연구자 선정을 완료하고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27년 중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렛 공장도 27년부터 본격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에베나마이드도 27년 출시 예상이라서 27년에 회사의 실적이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는 하네요. 현재 회사의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매년 매출액은 2천억 원대를 계속 시현을 해주고 있고요. 40년 연속 매출 성장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3개년 평균 이익률이 34.2%를 달성하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원료부터 완제까지의 수직 계열화, 그리고 우선 판매권 확보 전략 위주로 성장을 해오면서 수익성까지도 잘 챙길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CNS 질환은 평생 복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최근 7년간은 외부 차입이 전혀 없이 무차입 경영을 지속해오고 있고요. 25년 반기 기준 현금성 자산도 약 2,800억 원에 달합니다. 굉장히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예요. 공모가 산정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가치평가 방식으로 EV EBITDA를 썼는데요. 감가상각 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밸류를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규모가 큰 기업들이 주로 쓰는 지표입니다. 피어그룹으로는 유나이트 제약, 보령, 종근당을 선정을 했고 이들의 평균 EV EBITDA 거래 배수는 7.90배를 계산했습니다. 명인제약의 25년 2분기 기준 EBITDA 약 1,045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85,804원을 산출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47.6%에서 32.4%를 적용, 최종 밴드는 45,000원에서 5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적용한 할인율이 22년 이후에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 대비 훨씬 높다라는 거. 그리고 EV EBITDA로 공모가를 산정하긴 했지만 환인제약이라는 뚜렷한 비교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인제약의 PER과 비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5년 2분기 LTM 순이익과 9월 16일자 시총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인제약의 PER은 12.65배, 명인제약의 상단 기준 PER은 12.33배, 명인제약이 약간 낮은 수준이거든요. 앞에서 봤듯이 환인제약에 비하면 명인제약의 수익성이 월등히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추이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더 높은 퍼 배수를 부여받는 게 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명인제약의 현재 밸류는 환인제약에 비해서 퍼로도 전혀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게다가 명인제약의 공모가는 시장 친화적이다, 저렴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EV 에비타가 아닌 PER로 산정을 했다면 더 높은 가격을 이끌어내는 게 가능했을 거라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EV 에비타로 산정했을 때 주당 평가가액은 약 85,573원으로 산출됐는데 만약 퍼로 산정을 했다면 약 91,387원으로 7%가량 더 높을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감가상각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익률이 매우 높은 편인 명인제약 입장에서는 퍼 방식을 적용해야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산출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EV 에비타를 선택했고 할인율도 높았기 때문에 공모가는 욕심 없이 산정한 게 맞는 것으로 보여요. 이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 절감을 위한 의도적인 저평가다, 의도가 다분한 공모가 산정이다 라는 얘기로 또 시끌벅적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증권신고서상에 최대주주 지분의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해 동사가 추진 혹은 계획 중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못을 받기도 했고, 청약에 참여해서 단기에 수익 실현할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바로 확인을 해보죠. 경쟁률 488.95대 1, 2208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시고 경쟁률이 왜 이렇게 낮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공모 규모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나마 공모 규모가 비슷했던 최근의 종목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 서울보증보험, MNC솔루션, 더본코리아, 산일전기, DS 단석 정도가 있었고요. 이들과 비교 시 참여 금액이나 평균 참여 금액을 봤을 때 모두 충분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 예측 참여 열기는 뜨거웠던 게 맞고요.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밴드가 45,000원에서 58,000원이 제시됐는데 하단을 써낸 한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단 이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미 예상했듯이 공모가는 상단인 58,000원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무엇보다 의무보유 확약이 대박입니다. 히트다 히트. 건수 기준 69.58%, 수량 기준 62.08%.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의무 보유를 수요 예측에서부터 약속을 해줬죠. S2W처럼 그냥 딱 최소 15일에 몰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1개월과 3개월의 비중이 가장 높네요. 특히나 외국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도 미확약보다 확약 기관의 수가 더 많다라는 게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수요 예측에서 확약이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거의 1조 이상 대여급에서나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은 거고요. 보셨을 때 최근 대여급들 중에서 눈에 띄게 높았던 게 대한조선, 두산로보틱스, 일진하이솔루스 정도였는데 이들을 모두 제치고 명인제약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1등입니다. 대한조선의 최종 확약이 80%였기 때문에 명인제약의 최종도 80%는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너무 좋았다. 넘어가서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58,000원으로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1972억 원, 시가총액은 약 8,468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는 아쉽지만 4일이 걸리고요. 상장은 10월 1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인제약과 함께 10월을 좀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KB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는 10주입니다. 증거금 29만원. 자,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는데요. 오너 일가의 지분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음에도 구주 매출 전혀 없이 진행된다는 점도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봤어요. 네, 우리 사주 조합에는 68만 주가 배정됐는데 직원 525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7,500만 원 정도입니다. 요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1일차 끝나고서 우리 사주 미달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상장일 유통 물량 체크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21.53%에 해당하는 314만 4천 주는 상장 당일 바로 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1,824억 원? 규모가 조금 되니까 덩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한조선의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이 약 2,400억 원대였던 것을 떠올려 보면 또 충분히 소화될 수는 있는 사이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13.49%로 낮은 편이거든요. 그동안 외부에서 자금 조달 없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비중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들의 단가는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긴 하겠죠. 근데 비중이 높지 않아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약이 높게 잘 잡히면 유통가는 물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80%만 잡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유통가는 금액은 1,000억 원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부담도 생각보다 크게 줄일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 맘대로 주가 계산 미리 해볼게요. 26년 예상순이익과 비교 기업들의 어제자 시총 기준 펄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보면 약 97,901원, 공모가보다 69%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도 괜찮다라고 봤고요. S2W의 상장일 수급이 굉장히 좋다면 얘도 이것 대비 오버슈팅을 어느 정도 기대해서 80에서 100%까지 기대 수익률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명인제약 정리를 해보자면 단점은 딱히 꼽을 거는 없고요. 환불 4일 이런 게 아쉽다 정도. 장점은 여러 개를 나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CNS 업계 1위고 수익성 굉장히 좋고요. 부담 없는 가격이고 수요의 측결과 매우 좋은데 특히나 확약이 대박 났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낮고 최종적으로 확약 적용되면 유통 물량의 부담도 크지 않은 정도고 그래서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는 한 거죠.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요.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 한번 따져볼게요. KB에 85만 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42만 5천 주, 100% 등급의 한도는 2만 8천 주, 8억 1,20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하고 120% 등급이 많을 텐데 120%는 3만 3천 주, 9억 5,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한조선 때랑 청약 한도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대 등급이신 분들은 본인 해당 등급 챙겨봐 주시고요. 최소는 10주입니다. 증거금 29만 원 필요합니다. 자, 청약 건수는 대한조선에 51만 8천 건가량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50만 건을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은 0.85주, 아무튼 추첨한 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거금은 17조 원 정도를 잡아봤는데 이때 비례 경쟁률은 1379대 1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안전한 비례 한 주의 증거금은 약 4,06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546에 따져서 돈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봐야겠죠? 자, 예상 경쟁률 기준으로 1억 150만 원으로 3,500주 청약 시에 기대 수익 계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은 빵주, 비례는 2주가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11만 6천 원이 되겠고요. 한 80% 기대 수익률 잡으면 기대 수익은 92,800원 정도, 더블 기준 11만 6천 원. 환불이 4일이나 걸리기는 하지만 4일치 파킹이자 약 2만 700원 정도는 가뿐하게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통을 써도 남길 수는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마통은 본인 이자와 상황, 본인 기대 수익률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2W 상장의 성과, 금요일 아침 성과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S2W가 막 더블 이상 엄청 날아가 준다면 정말 가격 메리트에 대비해서 수급이 확약 높아지고 이런 거 기대하면서 많이 들어오는 거라 감안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내일 아침 큐라클 권리 공매도와 명인제약의 청약 라이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빗길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오후 되세요.